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입니다. 최근 미국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물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이 석유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울산 지역 산업 전반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사진단은 미국 이란 전쟁이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이원석 한국무역협회 울산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께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텐데 먼저 이원석 본부장님께는 뭐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피해 문제들 좀 들어볼 수 있을 거고 이경우 실장님은 뭐 정책적 대응 방안 주로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 어쨌든 두 분이 통상 경제 산업 전문가시니까 갑자기 찾아온 이번 전쟁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실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빨리 끝나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발 빨리 끝났으면 예. 좋겠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뭐 이렇게 좋았던 상황도 아닌데 거기에 또 이런 뭐 중동 사태까지 일어나가지고 뭐 지금 경제 쪽에서는 사실 좀 불안합니다. 이게 예. 뭐 그래서 가장 최단 시간에 끝나서 좀 모든 것들이 좀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이원석 본부장님 시사진단 또 처음 나오셨는데 네. 또 전쟁 상황에 이렇게 또 모시게 됐어요. 네.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좀 보시는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죠. 예. 그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전쟁을 시작한 당사자가 사실 저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다만 수출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부터 트럼프 관세 때문에 힘들었던 수출업계가 이제 좀 한숨 돌릴만 하자마자 또 예. 전쟁이라는 큰 외부 변수가 터져가지고 다들 조금 이제 이게 언제 끝나나 하고 좀 기대를 하고 계신데 저희도 좀 하루라도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트럼프의 입이 지금 뭐 세계 증시와 통상 유가를 뭐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의 주제 미국 이란 전쟁에 비상 걸린 울산의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네요. 시사진단 시작합니다. 중동 이외의 다른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해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국제 유가는 요동을 치고 있고요.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별로, 업종별로 받는 충격, 그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울산 주력 산업의 분위기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원석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울산의 수출 산업을 좀 인수분해를 해보면 예. 이제 자동차와 이제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자동차는 사실 그 호르무즈 인근 7개국으로 나가는 비중이 사실 전체 수출액 중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큰 영향은 이제 없다고 할 수 있고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유와 석유화학 쪽은 이제 수출이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 특히 이제 원유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나프타라든지 이런 재료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 수급선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막히게 되면서 이제 일단 원재료 수급이 안 되면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죠. 예, 이번에. 수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예. 조선 역시 사실 뭐 2, 3년치를 미리 받아놓고 제조를 하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다고 치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출에 당장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수출을 하기 위한 수입, 원재료 수입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원유 수입 문제로 인한 석유화학 업종에 네. 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쟁이 발생하면서 우려했던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환율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좀 있는데 울산 경제 전반에 어떤 좀 효과, 어떤 영향, 파급력이 있는지 또 앞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네네. 있었고요. 비교하면 또 어떤지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게 지역 분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파급 효과가 이제 전 세계 경제에 이제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에 중동 사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망하고 이제는 그 원료를 그 운송하는 해상 물류, 예. 그 해상 물류와 그 에너지 공급망을 완전히 이렇게 그 근본부터 뒤흔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중동, 이란에 대한 뭐 그런 수출량은 굉장히 극소해요. 그래서 저희 울산이 뭐 중동을 향해서 하는 저희가 수출 같은 경우는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인데 이 예. 원유 이거 어떡할 겁니까? 원유 저희가 우리나라 한국 원유의 70%를 그쪽 중동 지역에서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그 호르무즈 해협을 다 그쪽으로 통과한다. 예.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꽉 막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해상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정유업체나 석유화학 업체가 이제 타격을 받을 거는 불보듯이 뻔한데 이게 조금 장기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는 원료 값이 올라가고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뭐 환율까지 요동치고 거기에 뭐 또 뭐 전쟁 보험료 같은 이런 것까지 올라가면서 그럼 물류비 상승 당연히 올라갈 거고 또 글로벌 수요는 침체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뭐 선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철금속까지도 저희 울산의 주력 산업들이 이제는 더 뭐 우리는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이라크 영해에 있는 유조선까지 예. 이란이 공격했다는 네네네. 소식이 전해져 맞습니다. 왔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전체로 공격 범위가 좀 확대되는 양상. 이게 장기화되고 더 확대가 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큰 맞습니다. 파급이 있을 것 같고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주셨지만 가장 좀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거 석유화학 산업이죠. 우리 울산이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석유화학 산업이 이번 중동 사태 왜 특히 취약한지 또 직접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본부장님 말씀 주시죠. 네, 석유화학 산업은 사실 원료를 수입해서 이제 제조를 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 원료가 국내에서 이제 조달이 되지는 않는 것이고 예. 사실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가 이제 나프타 혹은 납사라고 불리는 그 원료인데 예전엔 또 납사라고 했었죠. 그렇죠. 일본식 예. 표현인데. 나프타를 이제 물론 국내에서도 만듭니다. 이제 국내 원유를 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 정유 회사에서 정유를 제조하다 보면 그 부산물로 그 나프타가 나오기도 하는데 예. 그걸로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원유 수입이 어렵고 또 나프타 수입도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일단 원재료 수입이 어려워졌고요. 예.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제 그 오른 가격을 완제품 가격에 이제 전이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거 전이시키는 것도 또 수출업체 입장에서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그 이제 어려움을 이제 우리 수출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다가 예. 또 저희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제 올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뭐 중국발 공급 과잉이다 혹은 이제 어떤 수요 산업의 위축이다. 사실 저희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수출을 주로 중국으로 하는데 그 수요 산업인 뭐 중국 내 내수 시장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위기 요소가 더해지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 더 어려움이 가해진 요소가 또 있고요. 아. 마지막으로는 이제 석유화학도 다른 산업과 비슷하게 이 수출을 배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항공으로 실어 나르면 되니까 예. 이제 조금 여파가 덜한데 그나마 이제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배로 무조건 실어 날라야 되는데 또 배의 연료가 되는 또 연료 수급이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좀 겹쳐서 예. 하루라도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나프타는 아까 뭐 핵심 원료라고 했는데 그 어디에 활용되는지 왜 중요한 겁니까? 이게 화학 분야의 뭐 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네. 그런 원료로 좀 알고 있는데 일단 나프타를 가지고 이제 에틸렌 같은 여러 가지 석유화학의 어떤 기초 소재가 되는 것들이 다 나프타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철강이 없으면 자동차를 만드지 못하는 것처럼 나프타가 없으면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제 기본적인 재료의 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 연쇄적으로 계속 그게 연쇄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영향이 좀 있겠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뭐 공급 확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서 원래도 상황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전쟁까지 터져버렸으니까 네네네. 더 나빠진 거잖아요, 상황이. 네네. 그러니까 원래도 어려웠는데 현재 전쟁으로 인한 석유화학 산업의 분위기 우리 네네. 실장님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어, 울고 싶은데 한 대 맞은 기분이겠죠. 그러니까 불난집에 네. 이런 표현 또 기름 네네, 붓는 격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방금 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저희 그 울산의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 중국, 진짜 중국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 미국 때문에도 힘들고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 때문에 계속 힘들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규모 설비 증설을 하네, 뭐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뭐 더해서 뭐 글로벌 수요는 뭐 둔화되네 이래가지고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울산 석유화학 그 산단이 집중되어 있는 남구 있지 않습니까? 예. 남구가 1월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이 산업의 남구 음. 쪽에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용의 어떤 큰 파고가 올 것이다라고 정부가 인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고용위기 지역도 이제 지정이 됐고 저희들이 그 산업 위기가 올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이것도 그러니까 고용도 위기가 오고 산업도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판단에 각각 위기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받고 받을 예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 울산의 이제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동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중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나프타 가격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생산비가 많이 크게 네.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료도 올라가죠. 그다음에 원자재도 가격도 올라가면은 뭐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종 가격을 올리면 돼요. 올리면 되는데 그럼 수요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수요가 낮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게 판막 가격은 올릴 수도 없고 수요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석유화학 업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예.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자국 내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뭐 네네네. 중간 선거 앞둔 트럼프가 그런 여론의 부담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전쟁 곧 끝날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이게 장기화됐을 때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장기화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좀 고착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나친 확대 해석은 좀 경계해야 네. 됩니다. 이제 물론 이게 큰일이 난 건 맞지만 이게 이 큰일이 난 거 이상으로 우리가 아유 큰일 났어라고 이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사실 없긴 합니다. 이 자동차나 이제 석유화학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별로 해보면 어떤 산업은 좀 피해가 크고 어떤 산업은 좀 피해가 적고 좀 이렇게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하되 저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이렇게 수출 관련된 제반 비용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원재료 값이 오른다. 혹은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해도 물류비가 오른다. 물류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보험료나 위험 부담료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게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구나. 예. 돈이 많이 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위축될 겁니다. 교역이 위축되면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해줄 수입 의욕이 수입자로부터 줄어든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예.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오르니까 내가 차를 사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구매 의욕도 줄어들 것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이런 게 부정적인 효과가 파급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어떤 교역 축소 그런 것들이 좀 혹시나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장마 정도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러게요. 걱정이 커지네요. 전쟁으로 한 피해 기업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름값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뭐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유소 찾아다니시고 이런 모습들을 목격했는데요. 시민들이 좀 체감하는 피해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세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나자마자 기름값 막 금방 올라가잖아요. 예. 뭐 울산시는 지금 2,000원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저는 막 이렇게 운전 중에 그 주유소의 가격이 막 맞아요. 저희 지금 녹화 그거- 시점에 2,000원대가 예, 넘은 예. 주유소도 사실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시민분들이 가장 느끼는 거는 그런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거고 이게 조금 지나면은 이제는 외식비나 식료품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같이 올라가서 이제 시민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체험을 하실 거고 이게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은 이게 전기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발전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가게 돼서 시민분들은 외식값, 물가, 뭐 그다음에 휘발유값, 그다음에 전기료값 이렇게까지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크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뭐 다른 뭐 중앙의 무슨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유가가 100불 정도로 되면은 $100 정도 되면은 이제 1.1% 소비 물가가 올라간다. 120불 정도가 되면은 한 1.4% 소비 물가가 올라간다 해서 그 유류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제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전기료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생산비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고용도 안 할 아하. 거고 생산 뭐 투자 설비도 안 할 거고 그러면서 기업 그 전체적인 지역 경제가 푹 다운이 돼 버리는 그런 예. 결과까지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이 지나친 확대해서 공포에 휩싸이진 말자라는 말씀하셔서 네. 참 걱정스럽긴 한데 이건 여기까지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이원석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장,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상황에 대한 긴급 대책들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들도 나름 대응 전략을 좀 세우고 있을 텐데 한국무역협회 차원에서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지 리스크 대응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기업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나가고 있는 사항이 이제 계약서를 체크하셔라. 계약서. 라는 지금 일단 무역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바이어하고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재 지금 바이어랑 맺고 있는 계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특히 이제 보통 불가항력 조항이라고 하죠. 그 포스 마제르라고 이렇게 불어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전쟁이나 천재지변 지금 딱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수출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정확히 체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도 네. 감안을 해야 되고요. 혹시나 신규로 이런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어떤 전쟁이나 관세나 이런 이슈들은 터질 수가 있구나라는 감안하에 신규로 맺으시는 계약에 있어서는 불가항력 조항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전쟁으로 인해 납기가 늦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바이어에게 연락을 해서 너도 알다시피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납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라고 이렇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미리 얘기를 해서 조금 신뢰관계를 이제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들이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방 정부나 각 기관들에서도 어떤 물류비 지원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지원 사업들이 조금 나올 텐데 이런 정보들을 하루라도 좀 빨리 입수를 해서 중소기업들은 특히 이런 지원 사업들을 모니터링하는 그 직원분들이 또 한 분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나오면 재빨리 입수를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기관들이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어떤 비상 무역외로 수집 데스크 같은 이런 이제 그 무역외로 접수 창구에 좀 빨리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서 비록 우리 회사가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런 정부 대책에 이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통 창구를 좀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아주 잘 챙겨 보셔야 되겠네요. 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까 석유화학 산업이 참 어려운 와중에 또 큰 어려움을 맞았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중국도 똑같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복을 기회로 삼아서 이번 기회를 좀 어떤 새 방향을 설정하고 체질을 개선하고 이렇게 좀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실장님 맞습니다.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울산 석유화학 산업이 그러니까 너무 범용 제품 위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중국이 뭘 하기 괜찮은 기술력으로 중국 기술력으로 따라 붙기 쉬운 제품들만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저부가 가치 제품에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조금 문제였고 예. 또 중국이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저렴한 이란산 원유를 좀 활용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2019년에 뭐 그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이제 좀 제재를 했잖아요. 수출 못하도록.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보니 중국은 계속해서 이란의 원유를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계속 공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주 싼 원유에다가 또 싼 저렴한 인건비나 뭐 이런 설비들 뭐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가 공세로 범용 제품에 대해서 계속 한국을 위협했던 그러한 찰나에 지금 이런 중동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석유화학 업체에서는 그래도 약간 한숨 돌릴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예. 우리가 그런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고부가가치화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사업 전환 이러한 것들을 안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깐 중국이 멈칫하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산업 전환, 기술 전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품도 이제는 뭐 친환경 소재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정밀화학 부문 이러한 고부가가치 화학 산업으로 전환하는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이참에 좀 그렇게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네. 예,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기름값 얘기 다시 한번 좀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석유 사업법에 따라서 석유 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을 검토해달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 무려 30년 만에 부활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 네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석유사업법에 있습니다. 그 석유사업법에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석유 가격이 요동을 칠 때에는 정부가 일정 요율을 정해서 고시를 할 수 있는 게 석유사업법에 있습니다. 예. 있고 근데 97년도에 우리나라가 석유 가격 자율화를 시행을 하죠. 그러니까는 정유 회사가 국제 유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석유 가격을 정할 수 있다라고 97년도에 정한 이후에는 한 번도 이 정부가 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석유 가격 상한제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하죠. 이제 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물가를 단기에 잡기에는 이거만큼 좋은 정책은 없다라는 찬성파가 있고 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에서 가격을 정부가 이렇게 정해놓는 거는 100% 가격 왜곡, 시장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한제보다는 유류세를 통한 세금 정책을 병행해 가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좀 흘러갈지 지켜볼 네네. 문제가 되겠네요. 참 중동 정세 불안한 상황인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유가나 물류 상황 여러 변수에 따라 또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또 변수들 어떤 게 좀 남아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예. 사실은 이번 사태는 철저히 지정학적 이슈이고요. 네. 그 진원지의 긴장 완화가 사실은 직접적이고도 거의 유일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쪽의 긴장이 좀 완화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전쟁의 당사자 중에 하나인 미국이 이제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아마 그 변수가 아주 클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오르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떤 원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름으로 인해서 미국 내 여론도 좀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미국 경제 어떤 미국 소비자들이 그리고 또 미국 수입제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이 전쟁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는 그 추가적인 효과 그런 것들이 또 미국 내 여론에 또 반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도 이제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미국 내 여론을 좀 저희가 좀 주의 있게 지켜보면서 또 저희가 중진국들끼리 좀 연합을 해가지고 좀 이번 전쟁이 이제 하루라도 빨리 좀 이제 긴장을 완화하고 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중진국들이나 저희 비슷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끼리 협력할 것은 또 협력하고 국제 여론을 또 만들 것은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수밖에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은 산업적인 부분만 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뭐 지자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제한적이다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역의 어떤 산업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 대응책들 분명히 좀 나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그 정부는 거시적으로 접근해야죠. 예. 그러니까는 뭐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특히 통상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러한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뭐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한 재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뭐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여러 가지 정책들에 좀 풍성한 국가 재원들이 좀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축유에 대한 부분들 저희 울산에 이제 울산하고 거제 쪽에 이제 저희 이제 비축 기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당할 때 잘 풀어서 그 우리나라 석유 공급에 대해서 좀 어떤 혼란이 없도록 그런 정부들이 그런 정책들이 따라붙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는 당연히 이제 저희 울산 지역 기업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물류비라든지 보험료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들이 추가되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서민분들의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 울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민분이든 중소기업들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좀 확고히 그리고 좀 빠르게 그리고 여러 채널들이 합쳐져서 그런 통합된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원석 본부장님 처음 또 오셨는데요. 무역협회 앞으로 이런 노력들, 기업들 위해서 이런 지원들 좀 아까도 뭐 권고 리스트가 좋은 네. 내용이었어요. 어떤 일을 좀 하실지 마지막으로 인사 전해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분들은 정부는 이제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저희 이제 울산 지방정부나 아니면 저희 무역협회는 울산의 수출 기업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동으로 특히 수출을 많이 나가시는 기업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어떤 뭐 계약상이나 아니면 바이어 어떤 이제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수출 다변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한 군데만 이제 몰입해가지고 수출하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큰 시대가 이미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다변화 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또 이제 측면 지원도 하고 마케팅도 좀 도와드리고 또 급하게는 또 물류비나 이제 보험료 등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이원석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장,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 이 산업도시 울산에는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황이 장기전으로 이어져도 지역 경제와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긴급 대응책을 준비해가는 것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